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1 퀴디치. 이번 챕터에서는 해리가 퀴디치라는 호그와트의 인기 있는 스포츠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퀴디치는 호그와트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적인 스포츠로 그들의 팀워크와 용기를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리는 퀴디치에서 자신만의 능력을 발견하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리는 호그와트에서 처음으로 퀴디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퀴디치는 마법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스포츠로 4명의 선수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경기를 펼칩니다. 해리는 처음 보는 퀴디치에 대해 신기하고 놀라워하며 이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됩니다. 특히 해리에게는 그리핀도르 팀이 퀴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팀워크와 전략이 중요한 이 스포츠에서 그리핀도르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리는 그 중에서 중요한 순간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리가 퀴디치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핀도르 팀의 캡틴인 지니가 해리를 퀴디치 팀에 영입하게 된 것이죠. 해리는 처음에는 이 스포츠에 대해 잘 몰랐지만 퀴디치에서 그의 역할을 맡게 되자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리는 퀴디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서치로 뽑히게 되는데 서치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작은 금속 물체인 골든 스니치를 잡아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해리가 스니치를 잡는 순간 경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해리가 첫 퀴디치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경기는 매우 빠르고 치열하게 진행되며 해리는 긴장된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역할은 서치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해리는 스니치를 잡기 위해 날아다녀야 합니다. 해리는 처음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핀도르 팀의 동료들과 협력하며 점점 경기에 익숙해집니다. 경기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이어지고 해리는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니치를 추적하며 결국 그리핀도르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해리의 팀이 드디어 승리를 거두고 그는 큰 영웅이 됩니다. 그의 첫 퀴디치 경기는 그리핀도르 팀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고 해리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는 이 스포츠에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퀴디치가 그에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해리의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호그와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의문과 비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며 퀴디치 경기를 통해 그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퀴디치 경기가 끝난 후 해리는 호그와트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퀴디치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마법사의 돌과 관련된 의문들이 풀리지 않았고 그에 대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핀도르 팀이 퀴디치에서 승리하면서 해리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며 호그와트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논의하며 점점 더 많은 단서를 찾고 마법사의 돌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퀴디치는 해리에게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해리는 이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셋째, 항상 집중을 잃지 않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디치를 통해 그는 호그와트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맞닥뜨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해리는 퀴디치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고 자신의 용기와 결단력을 테스트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들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퀴디치 경기 후 해리는 여전히 마법사의 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퀴디치에서 얻은 자신감과 동료들과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그는 점점 더 강해져가고 호그와트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2 냉정한 비밀. 이번 챕터는 해리와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은 단서를 찾아가며 마법사의 돌에 대해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호그와트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더욱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냉정한 비밀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챕터는 중요한 정보와 갈등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단서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 돌이 무엇이고 왜 누군가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하지만 호그와트의 교수들은 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 하고 해리와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묻자 그들은 여전히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리는 혼자서 돌에 대해 파헤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해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부모님이 마법사의 돌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리는 자신이 마법사의 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호그와트 내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리는 친구들인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돌에 대한 의문을 공유합니다. 세 친구는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논의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챕터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호그와트 내에서 여러 이상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몇몇 교수들의 이상한 행동이나 수상한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리는 호그와트의 보안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이 마법사의 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점점 더 큰 미스터리로 얽히고 있으며 해리와 친구들은 이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해리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는 마법 세계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진짜 정체와 마법사의 돌과의 관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해리는 시리우스 블랙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하지만 그를 추적하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시리우스 블랙이 마법사의 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여러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누군가가 이 사건을 막으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챕터 12는 해리와 친구들이 점점 더 큰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호그와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사하면서 마법사의 돌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리는 마법사의 돌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단서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그 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호그와트 내의 모든 일이 점점 더 얽히고 그들은 점차적으로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해리와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해리는 친구들에게 마법사의 돌과 관련된 일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를 듣게 되며 그들은 해리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해리는 자신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혼자서라도 그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결단력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해리는 결국 이를 견뎌내고 마법사의 돌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챕터가 끝날 무렵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그들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욱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마법사의 돌과 관련된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챕터는 해리와 친구들이 미스터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법사의 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그들의 여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것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3 니콜라스 플라멜. 이 챕터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비밀스러운 인물인 니콜라스 플라멜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플라멜은 전설적인 연금술사로 그는 마법사의 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그는 마법사의 돌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찾아가며 플라멜에 대해 조사하고 결국 그가 마법사의 돌의 소유자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정보는 그들이 마법사의 돌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죠. 니콜라스 플라멜은 연금술로 유명한 인물로 마법사의 돌을 사용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법사의 돌은 무한한 금을 만들고 심지어 불사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매우 강력한 마법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플라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가 마법사의 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왜 그 돌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느낍니다. 마법사의 돌이 단순히 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그 돌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플라멜과 그의 아내가 마법사의 돌을 지키려는 이유를 추론합니다. 그들은 돌이 단순한 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사의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법 세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마법사의 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돌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들이 맞닥뜨린 새로운 위협들이 그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챕터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수께끼와 도전들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해 호그와트에 숨겨진 장소들을 탐험하며 점점 더 많은 위험과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심을 계속해서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법사의 돌을 노리는 세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수수께끼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돌을 훔치려는 악당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의심하는 인물인 퀴렐 교수는 그들의 적일 수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끼게 되죠. 퀴렐 교수는 해리와 친구들에게 다가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의도와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집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그가 마법사의 돌을 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챕터의 끝에서 니콜라스 플라멜은 마법사의 돌을 파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불사의 생명을 원하지 않으며 마법사의 돌이 마법 세계에 미칠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플라멜의 결단은 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로 인해 마법사의 돌은 결국 파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 세계의 복잡한 윤리적 갈등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며 그들의 여정이 단순한 모험이 아닌 중요한 책임을 동반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 돌을 파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퀴렐 교수는 마법사의 돌을 빼앗기 위해 끝까지 해리와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챕터 13은 긴장감 넘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4 유리 상자. 챕터 14에서는 해리와 친구들이 마법사의 돌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중요한 순간이 등장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마법사의 돌이 숨겨져 있는 위치와 그 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해 세운 보호막들은 마법사의 돌을 노리는 악당들에게 중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얻은 정보와 여러 힌트를 통해 마법사의 돌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이 마주할 도전이 매우 고도화된 마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리 상자입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여러 안전장치 중 하나인 유리 상자에 대해 알게 되는데 이 상자는 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유리 상자 안에는 마법의 보호장치가 둘러져 있고 이를 뚫고 돌을 손에 넣기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자는 매우 중요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 상자를 뚫기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그동안 퀴렐 교수에 대한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퀴렐 교수가 마법사의 돌을 빼앗으려는 악당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확신하게 됩니다. 퀴렐 교수는 해리와 친구들을 속이고 마법사의 돌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볼드모트의 부활을 돕고 있으며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퀴렐 교수의 계획을 막기 위해 마법의 보호 장치들을 뚫고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숨겨진 방어 장치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방어 장치들은 마법적인 요소를 가진 물건들이며 돌에 접근하려면 그들을 하나하나 풀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개와 맞서 싸워야 하고 마법의 미로를 통과해야 하며 끝없이 쏟아지는 불꽃을 피해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장애물을 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마법적인 능력과 지식을 발휘하며 하나씩 장애물을 풀어가며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론은 그동안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 의존하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자신이 직접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론은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도전에 맞서 싸울 때 자신의 능력과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해리는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넘은 후 결국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해리는 마법사의 돌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그 돌이 불사의 생명을 부여하는 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순간은 해리가 단순한 마법사가 아닌 책임감 있는 인물로 성장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마법사의 돌을 파괴하면서 그것이 마법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알게 되었고 그 힘을 제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5 우리는 모두 친구. 챕터 15에서는 해리와 친구들이 마법사의 돌을 둘러싼 위험이 점차 커져가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함께 쌓은 여러 방어 장치들을 하나하나 넘었지만 이제 돌을 손에 넣으려는 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마법 세계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임무로 바뀝니다. 마법사의 돌이 가져오는 위험과 그것을 차지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해리와 친구들은 긴장감을 느끼고 그들이 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퀴렐 교수의 배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퀴렐 교수가 사실은 볼드모트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퀴렐 교수는 자신이 마법사의 돌을 차지하려는 악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리와 친구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그가 해리와 친구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이제는 그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해리는 마법사의 돌이 숨겨져 있는 장소로 향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마법적 방어 장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해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떨쳐내고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결심을 합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마법의 방어가 아니었으며 바로 볼드모트와 퀴렐 교수의 음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마법의 세계에서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동안의 경험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왔음을 느낍니다. 해리가 이 모든 위협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론과 헤르미온느는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론은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해리를 도우며 헤르미온느는 마법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그들의 길을 밝혀줍니다. 이 챕터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서로를 돕고 진정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들은 함께 고난을 극복하며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계속 이어갑니다. 볼드모트는 여전히 해리와 친구들의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해리와 친구들은 볼드모트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여전히 마법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볼드모트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들 주위를 맴돌고
그들이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둠의 힘과의 싸움입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우정이 갈수록 중요해짐을 깨닫습니다. 마법사의 돌이 지닌 막강한 힘을 감안할 때 그 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결국 마법사의 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며 그것을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법사의 돌을 파괴하는 선택은 해리에게 큰 책임감을 동반한 결정이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학생에서 마법 세계의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마친 후 그들의 결단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마법사의 돌은 파괴되었고 볼드모트의 부활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그들의 승리가 마법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